이어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인선 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백인선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에 대하여 도비 650만원이 감액되었고 교육구입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도비 432만원이 감액되어 총 1,8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 추경에 2,4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군부담금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편성 통계목을 법정 전출금에서 시군구 교육특별회계 법정 전출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중간부분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에 1,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에 1,4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평생학습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입니다.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운영 예산 중에 2,500만원을 평생학습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을 살리는 교육혁신 정책 관련 예산으로 교육혁신 TF 신설에 따른 부서 운영비 및 여비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운영비입니다. 신규 임용 및 복직 등으로 대민활동비 지급 대상자가 400명에서 408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명절 휴가비를 특정 업무 경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년 의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민현 의원입니다. 그 사업설명 18페이지를 보면은 정성학습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2,500만원 재편성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지상 4층, 연면적 2,550제곱미터 규모로 부지 선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맞지요? 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행정안전부 운용지침이 SOC 확충에 맞춰진 점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 군의 기금 운용 방안 중 97%가 SOC 사업입니다. 맞지요? 네. 지난 5년 동안 군의 지방세 수입은 약 58% 증가했습니다만 이는 국가지표 체계 등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세수 확충에 따른 증가라기보다는 물가 상승에 따른 정세 효과라고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프라 조성 못지않게 계획적인 운용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예산 또한 운용관리에 염두를 둔 것입니까? 평생학습관은 저희가 2006년도에 사실 평생학습도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처음으로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이 지자체에 도입이 될 쯤이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평생학습 강좌나 이런 요구들에 의해서 많은 강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평생학습관이 없어가지고 지금 문화예술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너병의 꿈, 기타 등등 이런 시설에서 조금씩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목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체계적으로 뭔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자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도자기에 제가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이 그거 다니고 있는데, 표기에는 40명을 표기를 해놓고, 사실은 실제로 배운 사람 4사람밖에 없어요. 가보면. 나머지는 그냥 유령으로 돼 있는 거야. 그냥 이름하고 그거. 그때 내가 한번 그거 내가 우리 다동신문에 내려다가 내가 또 아는 사람이 돼갖고 못 냈는데, 이 평생학습관 짓는 게 문제예요. 나중에 보면 수요가 없습니다. 그다지. 근데 이 100억을 들여갖고 그거를 어차피 뭐 SOC 운영 자금으로 하는 거지만은 이게 나중에 보면은 또 운영관리 실태가 우리 운영비가 또 잘못될까 싶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OC 운영관리비가 늘어나면은 그 세임 예산 운용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아닙니까? 네. 세임 예산 운용이. 맞다. 저는 항상 제가 또 5주 전에 간담회에서 공공건축물 관리 현황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거든요. 네. 있는데 그때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그 목적에 맞지 않으면은 뭐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뭐 이건 또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이용 방안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잘 하시고 운용비 같은 거는 좀 염두에 둬갖고 계획 수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해주셔서 제가 또 이 본의원이 이건 다음에 꼭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짓는 것만 또 우리가 성산이 아니니까.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수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8페이지 우리 지금 주요 단위 사업 설명서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토크 콘서트를 지금 우리가 4천만 원을 당초에 댔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예산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원래 그 토크 콘서트의 개념이랑 결국은 이게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지역의 아이들에게 조금 유명하신 분들이나 어떤 꿈에 도움이 되는 미래 그런 어떤 사업인 걸로 아는데 이거를 1,500만 원으로 예를 들면은 평생학습관이랑 별개로 토크 콘서트 운영비를 줄여도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네, 안 그래도 토크 콘서트를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당초 계획을 수립했는데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상반기에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험생들 그 시험 치고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업을 예상을 하시는지 혹시 준비가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토크 콘서트하고 그 주민행복가에서 또 이런 청소년 관련 그런 그 행사 준비를 우리 같이 해가지고 좀 더 효과를 거양하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사업이 지금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며칠 안에 이게 지금 이루어질 행사인데 어떤 분이 와서 아이들에게 강연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지를 여쭙는 지금 여러 사람 일단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정한 건 아니죠. 그래서 좋은 의원님들도 또 혹시라도 좋은 연사나 좋은 분들이 계시면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좀 충분히 수렴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윤 의원님. 과장님, 우리 평생학습관을 지금 용역 중입니까, 지금 그러면? 아니요, 아직 일단 용역 중 아니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하려고. 타당성 조사 지금. 그거 하는데 지금 2,500만 들어가요. 네. 뭐 하는데 이게? 왜 타당성 하냐고. 조사하는데 뭐 합니까, 조사를? 뭐 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아니고. 이거는 평생학습 건립에 대한 필요성 및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 그런 조사를. 그런데 타당한지 안 하는지 왜 돈일이 들어가냐고. 이거는 일단 건립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그 절차에 있어서 해야 되는. 절차가 그래요. 어떤 절차기를 돈이 들어간 절차가 어떤 걸 이야기를 합니까?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일단 먼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지금까지 부지 선정이 이거 자료 낼 때까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부지가 선정이 됐어요. 예, 부지. 지금, 군청 그쪽 뒤에 본래 청년
보금자리 사업하려고 했던 그 부지하고 그 앞으로 군청 부지하고 뒤에 저쪽 입구 저쪽 뒤에 들어오는데 입구 들어지 그게 예. 공사해 놓은데 거기에 예, 그 이렇게 포장해놨는데 지금 몇 평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그 평수는 잠깐만요. 이걸 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 사실 보고를 못했는데 이게 보고도 안 하고 이걸 마음대로 그냥 진행을 합니까? 그래서 사전에 이제 그 의원님들한테 좀 설명드리려고 한 바퀴 돌았는데 일부 몇 분한테 소개 사장님. 좀 드렸는데 사장님, 이 큰 예.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를 뭐 작은 돈이 올려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 큰 사업을 하고 그런 걸 짓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걸 학계라고 지금 올리도 안 하고 진행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라 이게. 이 의회에서 아무 상의도 없고 우리는 그 처음 보는 내용을 해가지고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이게 그 소멸 대응 기금으로 처음에 대한 기금이고 뭐이고 그래 뭐 공짜 돈을 줘도 네. 땅에 돈이 떨어져 그냥 공짜 돈으로 짓더라도 의회에서 무슨 상의 다음 없이 건물을 짓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래서 사실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지 확정도 안 되고 해가지고 계속 부지 확정을 치우면은 그럼 거의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는 건데 되기 전에 어떤 내용을 설명을 좀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죠. 얘가.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리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절차상 그리고 이게 부작용이 많을 수 있는 게 지금 평생학습이 지금 각 13개 읍면에 잘 되고 있는 건 아시지? 네. 그 잘 되고 있는 걸 그냥 군으로 이목을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읍면은 그대로 하고 그럼 이거는- 또 우리가 전체로 또 같이 해야 될 아니 그래 그걸 참 희한한 잘 되고 있는데 지원해주면 되는데 각 면에서 그 뭐 잘하고 있는 활동을 굳이 또 군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네. 여기서 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한다는 게 우리 보면 안 맞아. 사업 전체적으로 이 볼 때는 그 면에서 지원하면 면에서 그 각 면에서 활동을 잘하니까 지원만 잘해주면 되지. 굳이 또 군에서 이걸 관여해가지고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그러면 그 면에서 와고 뭐 지어놓는다 해가지고 여기 와서 뭐 그 활동하겠습니까? 이제 시간도 안 맞는데. 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전체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사실 하동읍에는 전체 따로 하는 프로그램이 그럼 뭘 지금 기준을 두고 합니까? 전체 프로그램 어떤 거? 하동읍에는 사실 또 프로그램을 따로 뭐 업에서 따로 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아니 그래 이거 그럼 업의 기준으로 이걸 평생학습 짓는 겁니까? 아니, 업망 기준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하동 아카데미도 개설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들도 해서 같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평수가 몇 평 기준을 잡는데 이 좁은 게 13개 읍면 지금 할 사람이 얼마 되는데 그럼 시간 기준도 안 맞는데 한 시간대에 멀려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 볼 때.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한꺼번에 모든 사람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과목과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아니 그래 이걸 과학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걸 뭘 해야지. 그럼 시간대가 사람들이 학생들이나 시간이 자기 시간이 있는데 그 교육 잡아놓는데 시간 따르면 그 시간에 교육을 받으러 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현 실정을 봐서는 우리 군에 지금 이거 뭐 낮에는 또 일할 사람 일해야 되고 예를 들어 뭐 자기 볼 일을 봐야 되니 그 시간 정해놓는데 교육 받으러 오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낮에만 이용하실 분이 아니라 주말이나 밤에 아, 밤에는 할- 그래 다 겹친다니까. 그럼 싹 다 밤 되면 시간이 되는데 읍면에서 하는 거하고 겹치는 읍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아니 프로그램이 그래 각 따로 있기 읍면에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 정해졌다. 정해지고 네. 그래 각 읍면에 온다 하면은 네. 몇 명씩 뽑아가 올까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 생기면은 네, 원하는 사람은 올 수도 있죠. 참 이거 누가 이거 과장님 이거 부상을 해서 누가 했습니까? 이거 지금 진행을 할 때. 본래는 그 소멸기금에서는 제가 오기 전에 소멸기금은 이미 확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 그걸 할 때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누가 어떤 뭐 군수님 뭐 생각이 있었습니까? 까에서 이걸 추진을 하며 보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뭐 처음에 이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이 계획이 된 겁니까? 물론 뭐 돈이 생긴 게 해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정주여건 개선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거 누가 프로그램을 하자고 건의한 제안이 있었습니까? 누가 지금 보내서? 프로그램은 원하는 게 많습니다. 사실 여기서 또 지금 예를 들면 무슨 요가 같은 경우도 지금 장소가 없어서 요구는 많은데 할 자리가 없습니다. 요가에
각 예. 매년 잘하고 있습니다. 각 매년 하고 있는데 예. 업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업에? 예. 하동업에? 예. 아, 그 업에 했다고 그러면 지금 업을 기준으로 줍니까? 이 평생학습관을 지으면서, 그래, 13개 업면이 다 해당이 되는데, 그럼 업에는 업에 지어주면 되지, 장소 만들어주면 되지. 아니, 장소. 각 면에는 지금 장소가 어떤 장소든 해가지고, 그거 하는 게 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 업의 이야기를 꺼냅니까? 업에 알아서 한 군데 만들어 가면 되지. 다른 면에는 그러면 뭐 다 자리가 남아서 합니까? 각 업면에 다 하는데, 싹 다 하는 프로그램인데. 업에만 하는 게 아니라 업에는 물론 업건이와 업에도 인구도 또 제일 많고 요구도 제일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업면에 하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모아갖고 한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원하는 게 많은데 저희가 사실 다 수용을 못하고 있고 과장님, 예. 이걸 이 세부적인 이 지금 계획서 있지 뭐 추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자료 네. 있습니까? 예. 그런 자료도 우리한테 보여줘야 돼. 일단 우리가 그 자료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이야기 그려질 거고, 일단 위원장님 그 세부적인 계획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하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위원님들 이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질의를 할 때, 정말 정확한 답변들을 좀 요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유승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예산 심의가 아니라 혹시 장학재단 네. 관련해서도 행정가에서 합니까? 예. 아, 그러면 제가 이거 시시로 해놨는데 충전이 안 돼서 가져갔는데 우리 장학재단 조례를 보면은 특기 장학금 제도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보면은 지금 우리 하동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지금 배구나 이렇게 전국 3위도 입상하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특히 장학금 조례를 보면 배구나 역도는 장관상 이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조례가 가로를 열고. 근데 배구 이런 데는 장관상이 없답니다. 그렇다면 그 조례에서 장관상 그걸 갖다 이렇게 빼야만이 이 특기생들한테 장학금 줄 수 있는 그 조례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과장님 이거 마치고 나가시면 하동 장학재단 조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항목은 좀 수정을 하셔 주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네. 개인적으로 네. 말씀드리는 것보다 오늘 네. 또 오셨으니까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효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추가 자료 제출 요구 사항입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하인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평생학습관 건립 세부 계획 자료를 2022년 11월 24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바로 24일까지 만약 좀 땡기가지고 내일 자료가 와야 예, 그때 한번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빨리 주십시오. 예, 최대한 빨리 예. 행정과장님 준비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양호 주민행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행복과장 이하호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희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행복과 총 세입예산은 기존액보다 2,704만 3천원 감액된 187억 3,622만 9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에 기부금 수입 500만 원을 신규 계산하였습니다.
국고보조원 등의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외에 11개 사업에 3,612만 9천원이 감액된 160억 3,725만 2천원을 계산하였으며 시도비 보조원 등의 장애인 연금 사업 외에 15개 사업에 408만 6천원이 증액된 25억 3,393만 7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정감 주요 사유는 국도비 보조원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정감이며 170페이지까지 내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세부 내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주민행복과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9,494만 5천원이 감액된 271억 1,568만 8천원을 계산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국민 생활안정 지원에서 생계급여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2,726만 1천원이 증액된 82억 7,978만 9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해상장제급여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632만 4천원이 증액된 9,349만 3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 양국 택배비는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700만원 증액된 4,32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복지사학지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하계면 취약시대 지정 기부에 따라 500만원을 신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서 지역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천원 증액된 1억 7,753만 4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지원 사업에서 긴급복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80만 2천원이 감액된 3억 5천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보장에서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843만원 증액된 2억 2,970만 1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096만원이 감액된 23억 7,769만 1천원을 계산했습니다. 자상위계층 장애수당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1만 5천원이 감액된 1억 6,627만 1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장애인 생활활동보장에서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55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302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8,010만 1억 8,011만 9천원이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지원 급여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2,452만 7천원이 감액된 13억 8,066만 3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 급여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35만 7천원이 증액된 936만 5천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591만 4천원이 증액된 21억 1,355만 6천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에서 지역사회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00만원 증액된 1억 726만 6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09만원이 증액된 2억 4,934만 8천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에서 내부거래 지출 의료개발 지원 특별회계 전출금 2,024만원이 감액된 6억 8,867만 5천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조활기용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조활기용 운영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존액보다 68만 5천원이 증액된 7억
90만 5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이자 수입에 59만 1천 원이 전액된 749만 1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기타 수입에 9만 4천 원을 신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자사업 활성화 지원에 68만 5천 원이 전액된 7억 6,690만 5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어르가비 기금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에는 기존액보다 224만 원 감액된 9억 9,448만 9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내부 거래는 일반 회계 전입금 2,024만 원이 감액된 6억 8,867만 5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경상 보조는 의료급여 진료비 및 본인 부담금 2,024만 원이 감액된 6억 7,008만 1천 원을 계산하였으며 의료급여 행정 운영 경비는 의료급여 관리사 여비 260만 원 정액으로 사무관리비 260만 원 감액 조정하여 정감 없이 1,6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22년 제3회 중앙행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현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산서 171페이지. 예. 정부 양곡 택배비가 700만 원 정액되었습니다. 그럼 택배 업무는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이 택배 업무는 우리 지역 자활센터. 자활 사랑 나름이요? 예, 사랑 나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 자활 근로사업에 보면 사랑 나름이 예. 지원액이 815만 원 가는 택배비하고는 별도 금액입니까? 2021년도에 자활 근로사업에 보면 있어요. 예. 2차 추경 그 부분 있어요. 거기에 815만이 돼 있는데 그거하고 이 택배비하고는 별도냐고. 사랑 나름이에 800여만 원을 지원한 금액이 그거하고 이 택배비하고는 별도이냐고. 예, 그 부분은 우리 자활 기업으로서 인건비 보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인건비 보조라고 해. 예. 그러면 추가 제출 자료를 제가 추가 제출 자료 받았거든요. 예. 자료에 보면은 10kg 한 포당 기본 2,800원에서 한 포씩 추가 1,400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동군 세출 정보를 보면은 한 포당 2,600원에 그 추가시 1,3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언제 조정됐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택배비는 지금 10kg 한 포당 2,800원하고 한 포 추가시 1,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하동군 세출 정보에 보면은 예. 한 포당 2,600원에 1,300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보세요. 예. 이런 거 똑바로 해야지 또. 또 그러고 난데 제가 추가 제출 자료에 보면은 집행 실적을 보면은 2021년 집행액이 기초소득자와 차상위 계층을 합쳐서 14,637kg에 3,379만 8,700원이 집행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 회계연도 계산서를 보면은 정부 양곡 택배비 지출액이 3,682만 5,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금액이 다른 겁니까? 차액이 302만 6,400원 차액이 생겼는데 이 자료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조건 자료만 본다고 잘 알고 나오셔야죠. 제가 그때 2차 투경 때도 자활근로사업 지원액에 틀리게 되어 있는 걸
금액이 왜 자꾸 틀리면 어떡하냐고 그래갖고 제가 좀 잘 명시해갖고 그때 회장님 개방을 해서 좀 그랬는데 또 이번에도 이 틀렸어요. 일단은 뭐 예산서나 사업 설명서를 갖다가 제출할 때 좀 항상 좀 같이 기입이 되도록 해주시고 지금 금방 내가 말했던 그거 다시 계산해갖고 틀린 거 다시 지방으로 정확히 해갖고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종환 가족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족정책과장 윤종환입니다. 평소 가족정책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 주시는 예산계산특별위원회 박기성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29억 4,447만 4천원이 정액된 627억 176만 4천원으로서 아동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지방 소멸대응기금 30억원을 대상하였고 국토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라 정관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가족정책과 총 세출 예산은 기재額대비 29억 7,495만 8천원이 정액된 874억 8,312만 3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8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2,336만 원이 정액된 13억 6,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 성급 반영에 따라서 9,067만 4천원 정액된 16억 2,40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85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3,554만 3천원이 정액된 3억 6,693만 2천원을 하단 부분에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사업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4,232만 6천원이 간액된 11억 4,830만 1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8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2,240만 원이 정액된 7,174만 4천원을 계산하였고 187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관련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143만 원이 감액된 5,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아동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일환으로 건립 예정인 꿈나무 행복키움센터와 관련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0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여성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인턴 채용과 관련하여 인건비 925만 원이 정액된 1,850만 원을 계산하였고 하단부 아이돌금 지원 사항과 관련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40만 원이 감액된 2억 4,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2.25 참전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이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4,808만 원이 감액된 4억 96만 원을 계산하였고 하단부 다목적회관 신개축 보수 사업과 관련해서 1천만 원이 정액된 14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6,388만 원이 감액된 439억 8,403만 4천원을 계산하였으며 하단부 하장 장려금에 1,500만 원이 정액된
1억 4,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인 국가전환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에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 따라서 예산 1억 전액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2년 제3회 조각경정 세입제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석 의원님. 과장님, 정영수 의원입니다. 193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게 호국 함량 참전 유공자 지원을 반드시 해야 되죠. 반드시 해야 되는데 기존의 군비 매칭 부족으로 12월 명예수당 지급이 부족해서 1,000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그 3차 추경에 올리는데 1, 2차 추경도 있었고 본예산도 이렇게 예측 가능해서 늘 부풀려서 예산 청구를 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1,000만 원 부족하게 해놨어요? 갑자기 일어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예, 이게 이제 저희들 이제 그 도비를 저희들이 이제 좀 늦게 4시가 좀 받았는데 조금 부족분이 있어서 전 시구별로 이제 그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받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이 잘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돼요. 도비 늦게 받아서 매칭되어서 1,000만 원이 부족하다? 예, 이제 예산을 편성할 맞습니다. 때 2차 추경 때 사실은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예,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도 이래놨습니까 혹시? 아니 23년도는 그 반영해가지고 해놨습니다. 정상적으로 올려져 예, 있습니까? 예, 예. 194페이지 화장 장례금 지원입니다. 이것도 큰 문제는 아니에요. 큰 문제는 아닌데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렇게 좀 꼼꼼히 살펴봐 달라는 그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1,500만 원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 달 부족분이. 월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이제 월 평균보다는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화장 문화가 많이 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1,500만 원을 지금 예. 모자라니까 추경에 요구를 한 건데 예. 달달이 사망자가 들쑥 1,000만 원에 나죠. 1,50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그 정도 그러니까 들쑥날 수가 해요. 들쑥날 수가 한데 그래도 평균으로 따지면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예.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1,500만 원을 계산한 거는 또 이렇게 쓰다 나오면 불용 처리한다. 저희들이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화장 장례금을 신청한 분이 좀 많아서 그래도.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지금 뒤에 거하고 지금 대비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앞에는 예측 불능 이거는 예측을 하기는 했는데 이 부족하니까 또 1,500만 원이 부족하다.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좀 이 심의를 기울여서 하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네, 그래 보겠습니다. 이 심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미비하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미 예산서가 넘어왔을 겁니다. 예산서가 넘어와서 저희한테 있기는 합니다만은 2023년 때는 이런 편성이 안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태우입니다. 194조에 방금 동료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 그 장례금 화장장을 지금 우리 하동에서 이용할 때는 그 사천 내지는 진주로 가죠. 그 한 사람당 얼마가 소요됩니까? 그쪽에서 받는 금액이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는 장례금은 최대 30만 원을 좀 지원해 드리고 그쪽에서 우리가 그 화장장에 지급하는 금액이 30만 원이에요. 몇 프로 지원을 합니까 우리가? 전액 지원입니까? 아니면은 뭐 절반을 합니까? 진주 화장장하고 사천 화장장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지금 받는 금액이 예, 얼마나? 그 사천하고 진주 이제 50만 원을 받는데 네. 예, 저희들 3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만 원 잡아나면 네, 해요. 네. 그다음에
그 개당 이거는 건당 예, 예. 10만 원인데 예, 예. 이거는 다 지원합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100% 우리가 예, 예, 다 예. 지원해주고. 예, 예, 예. 그러면은 30만 원, 50만 원인데 30만 원. 이건 뭐 얼마 안 되는데 예산 조금 더 늘리더라도 예. 이게 다 해주는 게 안 좋습니까? 저희는 그 예산이 되는 대로 최대한 반영하도록 왜냐면 하겠습니다. 거리도 멀어요. 거리도 우리가 진주나 사천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새벽에 출발해야 돼요. 그쪽이 더 우선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경영을 하더라도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2023년도 예산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충분하게 잡았어요. 23년도도 사실은 뭐 올해와 좀 동일하게 사실은 했습니다. 동일하게 했어요. 예, 예. 그거는 나중에 원님이 그 말씀하신 거를 저희들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해서 예. 불편함이 없도록 예, 그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강훈 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과장 유광훈입니다. 민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민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048만 7천원이 감된 8억 5,870만 4천원입니다. 가미된 사유는 지적재해조사사업 초정금 징수 세액 수입으로 2020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하동읍 목도지구, 금성면 영막지구, 진교면 유련지구의 조정금 징수액을 당초 예산 편성 시 가감정을 해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그 임년도 조정금 결정 시에 결정된 금액과 토지 소유자들이 또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해당하기 위해서 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추경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걸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이정글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6,800만 원이 감된 260억 9,60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출예산 사업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3,761만 1천원이 감된 379억 1,130만 4천원입니다. 먼저 지난 제316회 하동구 내외 임시시 지상권 관광개발조합 재가입 동의안을 승인받아 지상권 관광개발조합에 재가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조합 운영비 3,03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기금 457만 7천 원을 증액하고 도비 457만 7천 원을 감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마을미술 프로젝트에 당초 국비가 우리 군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고 이에 추경시 편성하였으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예산 편성이 불필요하여 국비 1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취약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794 아자방지 경남도 유형문화재로 유구 노출로 인한 부연 등 묵구제 부식이 심하여 교체 물량이 증가하였으며 수행장의 참선 공간 미제공에 따른 불편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차후 시공분인 구도의 복원, 굴뚝 설치 사업들을 금해공사에 반영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714 아자방지 주변 7불경 건립사업부 중 일부인 3천만 원을 감하여 714 아자방지 건물 및 구도의 복원사업비로 목변경하여 복원사업비 4천만 원이 정된 3억 1,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민현 의원입니다. 네. 그 사업 설명 41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서 7불사 아자방지 건물 및 구들 복원 사업의 교체 물량 증가 등으로 사업비를 재편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네. 2차 추경 때도 사업비 재편성으로 315만 원을 정액했습니다. 네. 총 사업비를 보면 설계비와 감리 비용을 제외하고 최초 2021년 2차 추경 때 온돌 체험관 복구비로 8억 원. 아시죠? 8억. 예, 예. 그 다음 3차 추경에서 건물 복원 공사로 2억. 예. 그 다음 2022년 본 예산에서 건물 및 구들 복원 사업으로 2억 9천만 원. 다시 또 2차 추경에서 감리 비용 남는 금액 재편성으로 315만 원 총 보태면은 12억 9,315만 원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총을. 예. 거기다 이번에 7불전 건립 사업 비용으로 4천만 원을 재편성하면은 총 13억 3,315만 원인데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건물이 두 동이 다른 용도입니다. 지금 현 3회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7불사 아자방지 건물은 이거는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8억하고 2억 그 부분은 우리 아자방지 체험관, 온돌 체험관 건립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 온돌 체험관관 하는데 복구 비용을요. 네네. 거기는 우리가 경상남도 지정 문화재가 아니다 아닙니까? 예, 예, 그 부분은 문화재는 아닌데 아닙니다. 왜 예. 분비로 해주냐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그곳에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수행자들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고, 이는 체험관을 통해서 아자방지가 어떤 곳인지를 알리고 하는 곳으로서 체험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래 그러면 군비로 체험관을 그러면 이거 유형문화재도 아니고 그런데 뭐 국가문화재도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자방지가. 네. 그냥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우리가 군비를 들어 8억을 해주면은 7불사밖에 없습니다 절이. 이제 칠불사가 이제 아자방지라는 것이 특수한 사항에 있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없는 곳이다 보니까 또 특히 칠불사가 전통사찰로 지정돼 가지고 저희들 군비가 좀 지원이 되고 근데 윤상이 있습니다. 부를 때 국가 지정 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유선 그 유형문화재를 한번 해보려고 그때 그 고래탑을 그때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고 역사 사학자들이 와서 그 못 찾고 해갖고 국가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안 됐다 아닙니까? 예, 현재도 저 지정을 받으려고 타적지로서 지정 받으려고 저희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국가 지정 문화 그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지금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사적지로. 그러면 7불 전에 이번에 그 건립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본당하고 우리 아자방지, 도지적 문화재 아자방지 옆에 있는 조금 언덕배기에 원래 이제 전설이지만은 우리 칠왕자가 칠부산을 창건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칠부산을 지어가지고 수양대량으로서 활용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아자방지 복원 구도를 하고 이는 건물 복원 사업보다 조금은 늦게 해도 된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칠부사와 협의해가지고 이제 이 돈을 다시 여쭈 우리 아자방지 건물 및 구들 복원 사업비로 모자라기 때문에 마무리하기 위한 복원 사업비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자방지 그건 좋아요. 그거다 하는 건 좋은데 거기 150m 떨어져 있죠. 온돌 체험관은. 그럼 네. 칠부도 좀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데 너무 쏟지 마세요. 그거 왜냐면 칠부사는 절이 아닙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럼 뭐 하도업계도 좀 해주세요. 가서. 예, 이제 만약에 하동업계가 이제 우리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은 당연히 저희들도 그러면 그것도 문화재는 지정이 지정된 몰라도 정량에 보면은 그 무슨 칠보정사인가? 그런데도 무슨 하여튼 좀 높은 데라고 제가 알고 정영섭 의원님 그게 무슨 문화재입니까 그것도? 그런데 일단은 앞으로 그 칠부사에다가 아자방지 이외에는 다른 거에는 해주지 마세요. 예, 특정 사찰에 지우치지 않도록 저희들도 이제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집행할 때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념 유념하시고 예산 집행에 좀 친정을 가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정영섭 의원님. 예, 과장님 정영섭 의원입니다. 204페이지 한번 보시죠. 204페이지에 보면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운영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3,038만 9천 원입니다. 8만 9천 원. 예, 예. 이게 1년분이죠, 부담금이. 아닙니다. 예, 이거는 1년분이죠. 1년분이라기보다는 한 4개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년분은 얼마입니까? 1년 부분은 한 4,500만에서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4,500만에서 5천만 원 계산이 안 맞잖아요. 4개월분이 3천만 원이면. 예, 저희들이 이제 그리고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으로부터 우리가 가입하면서 이마침은 이제 운영비로 내놔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우리가 4개월 전부터 거기에 한 명이 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 보고 요구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1회 추경인지 2회 추경인지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그때 본 의원이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 이미 사무원이 우리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조직도를 가지고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질의를 하면서 이미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6급 한 명이. 그래 결론적으로 뭐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질의하는 게 아니고 1년 우리 분담금 내야 되겠죠. 운영지원금을 내야 되는데 1년 지원금이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4천만 원이면 4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인데 정확하게 우리가 3개월 같으면 3천만 내면 안 되죠. 이게 n분의 1 해서 나누기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해오면 안 된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으로부터 조합비 우리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예산에 지금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요청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선 편성 지침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답변이 안 되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받은 공문이, 올 9월 16일자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본부장으로부터 공문이 온 것이 하동군 부담금 송금 협조 안내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3,038만 9천 원에 대해서 조합 운영비 쪽으로 요구는 좀 납부가 했으면 한다는 요청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들 달란 대로 무조건 그냥
그 3천만 원 달라면 3천만 원 주고 5천만 원 달라면 5천만 원 주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장수군이 저 조합 운영비로 5,200만 원 좀 넘게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청군이 5,800만 원, 함양군이 6,200만 원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방금 그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대로 거기는 왜 이만큼 내고 여기는 왜 이만큼 내는지 네네. A는 왜 이만큼 내고 B는 이만큼 내는데 거기 1년분일 거 아니에요. 그분들께 방금 말씀 주시는 것 중에 답변 네네. 주시는 것 중에 예, 예. 1년분인데 우리한테 3천만 원을 넘게 내라면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달란다고 줄 게 아니고 산출 근거를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예, 저희 산출 근거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예. 방금 문답하듯이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의 운영 부담금의 산출 근거를 이렇게 좀 주라고 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혜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수 의원입니다. 지금 204페이지에 보면은 마을미술 프로젝트가 지금 우리 예,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 왜 1억이 감해졌는지 아, 예, 아까 전에 제가 뭐 치안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네. 당초 이 부분이 저희 국비가 우리 하동군으로 네. 전도가 될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저희 국비를 이 공무사업이기 때문에 예, 우리 예산 2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을 했으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예, 지금 변경이 돼가지고 저희들은 이 부분은 국비는 반영을 시키지 않고 그 지원은 되기는 하는데 예, 예. 저희랑 매칭이 아니라 따로 이 일석에 내려오는 직접 겁니다. 사업비로 지급을 한다고. 그럼 저희는 매칭할 필요는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군비만 지금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렇다면은 이게 저희한테 예산을 승인을 받을 때는 국비가 올 것이기 때문에 매칭으로 저희가 이거 예산을 50대 50으로 가는 거 매칭이 아니겠습니까? 맞는데 네. 이거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그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칭이 돼야 되는 겁니까? 매칭하고 똑같은데 네. 집행을 어디서 하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 저도 처음이지만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러면 그 국비는 따로 예산이 이쪽에 들어와서 그 예, 프로젝트가 나갔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예, 거군요. 예. 지금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문화예술 활동의 증진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일단은 지금 보니까 문화취약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취약지역이라는 뜻이겠죠. 이런 사업이 공모가 된 거를 보면.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지난 주말에 저희 지리산 아트팜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정량에 있는 학교입니다. 예, 예. 국제적으로 되게 하동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 아마 정량 지리산 아트 그 국제학교일 겁니다. 네네. 뭐 큰 행사든 작은 행사든 하는데 물론 저는 미술을 했기 때문에 미술에 대한 어떤 조예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건 알 수 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뭐 예를 들면 피카소를 모르는 국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 그러면은 과에서도 그게 어느 정도 예술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향상을 위해서 조금 협조를 해서라도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네. 본 목적은 지리산 아트팜에 행사를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행사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문화예술 우리나라에서 주는 비용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음악회나 전시회를 하는데 저는 뭐 꼭 급한 일이 있지 않고서야 제가 참가를 합니다. 하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PD 무형문화재 저희 1호가 오셨습니다. 네.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낙축장 무형문화재라고 대단한 분이라고 저희가 하동군까지 모셔와서 그 낙축장까지 지어주는 하동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적어도 뭐 PD분은 뭐 음악은 안 지어줄 망정 PD를 들을 수 있는 관객은 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홍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이 관련된 특히나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는 그 과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그거를 무시를 해서는 안 되고 그거는 우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과장 과에서부터라도 13개 인문에 이런 문화예술 활동은 다 우리 과에서 도와주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구나. 금액이 아니라 사실은 예술이라는 게 지원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관람하고 많은 사람이 듣고 공감하고 그래서 그게 그 문화로 소통이 되는 게 굉장히 큰 발전이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제가 몇 번은 나아지겠지 했는데 이번에는 어차피 우리 내년에 또 이미 이제 올해는 끝났습니다. 그 행사들이.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또 멋진 행사들을 엑스포와 함께 많이 할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문화예술에 있어서는 그거는 어쩌면은 저희 하동군의 예술인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역에 그 어떤 이름 없는 우리 작가분들도 얼마나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하동군인데 세계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정말 조용한 분들이 왔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은 관객들은 어쩌면은 그게 조금만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조금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그 관객을 좀 지원을 해준다면 관객의 지원이 돈을 줘서 관객을 보러 가라는 게 아니라 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거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연주하거나 공연을 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걸 관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국민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좀 더 그런 분들이 더 하동의 발걸음을 시하지 않겠나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런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전까지 어떤 제가 지금 얘기했던 공연에 대해서 솔직히 사피지 않은 것도 인정을 하시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의원님 아시겠지만 저쪽 정량에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이제 소강가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있다 보니까 하지만 제가 말하는 음악회 미술 전시회 그러면 어느 과일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어느 과일까요? 저희 과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과의 어떤 예산 지원을 환경보호과에 갈지라도 어떤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서로 협조하자는 거죠. 그럼 저희는 하동군 의원인데 행정에 왜 도움을 줍니까? 따로 가면 되지. 그러니까 제 말은 직접 만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른 도움을 금전적인 도움을 드릴 수가 없다면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는 하동 국민을 위해서 더 홍보를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저희가 그게 어떤 문화적인 깊이가 있고 대단한 행사인지를 국민한테 인지를 시켜서 그거를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 어차피 저희들 부서가 우리 하동군의 문화 융성을 위해서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 부분부터 그다음에 그런 홍보까지 저희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우리 과의 분들이라도 조금 그런 예술의 깊이를 같이 해줄 수 있어야지만 지원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추가 자료 요청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관님께서는 정영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질의사항권 관광개발 조합 부담금 산출 근거 자료를 2022년 11월 24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의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신자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추신자입니다. 평소 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는 박희성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부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제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존액 대비 1억 5,723만 6천 원이 감액된 111억 5,69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된 사유로는 시도비 보조금 등 공중화장실 문화 개선 사업 등 두 건 단위 사업에 기성액 1억 5,890만 8천 원이 감된 32억 8,00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전체 세출 예산은 기성액 대비 3억 1,126만 23만 6천 원이 감액된 352억 7,64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사업비는 도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6,600만 원 감액됨에 따라 군비 부담금 1억 5,400만 원이 감된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1페이지 노 공중화장실 문화개선 사업은 도 사업 종료에 따라 도비 9,300만 원이 삭감되어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수질개선기금 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에 1,39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308페이지 세출 예산으로 기금 보조사업 반환금 1,396만 1천 원이 정액된 1억 9,24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46페이지 공중화장실 문화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 추가 제출 자료를 보면 신규 사업으로 청안면 신촌마을하고 정동원길 두 군데가 신설됐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정동원길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의견이 분분한데 아시다시피 정동원은 그 카페가 거기가 우리 아동으로 봤을 때는 그 문화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행지도 아니고 그 정동원 길이 여행지지 정동원 카페다 공중화장실을 해주는 거는 별로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정동원길에서 조금 가다 보면은 그 진교 거기 어디더라 진교 전망대에 보면 500m 가면은 화장실 있습니다. 또 예,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다 정동원 그거다 몰라 화장실 없습니까? 정동원 길이 우리가 아는 그 뭐고 화동군에서 지정한 길이 정동원이 카페를 지정한 거 아니다 아닙니까? 남해도 2호점이 또 정동원 그 카페가 얼마 전에 생겼는데 이럴 것 같으면은 그 화계에 보면 101 더 로드 같은 경우 자유도로 주차장하고 자유도로 화장실 다 내고 했어요. 그거다 공중한 화장실도 한 개 해줘요, 그것도. 왜 정동원 길만 해줘요? 이런 것도 개인 사업체지만은 의지인이 많이 찾고 경영에 이바지한다고 했을 때는 뒷받침해 줄 수도 있어, 우리 행정에서. 그런데 이게 법적인 근거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막무가내로 신설을 해갖고 정동원에 해주고, 이게 정동원 길에 뭐 그만 투자하세요, 정동원 카페에.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명수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21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사업에 방치된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를 하는데 이게 도비 예산이 1억 5천만 원 있다가 6,600만 원 삭감이 되니까 군비가 3억 5천만 원 있다가 1억 5,400만 원을 매칭식에서 삭감을 하는데 말입니다. 예. 도비 확보가 안 되니까 결국은 군비로 이제 삭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초 우리 그 도에서 가내시 할 때는 이제 영농 폐기물이 너무 많아서 했는데 우리가 다른 또 영농 폐기물의 수거 체계가 잘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그 도비 부분, 환경 부분에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 내시에 따라서 6,600만 원이 감됨에 따라 또 우리 군비 부담분을 그렇게 질의했어요. 예, 예. 그렇게 질의했다니까요.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게 있는 게, 이게 뭐, 과장님이 노력 안 했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 전임자도 탓이 있어요. 이게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도비가 처음에 1억 5천만 원 주기로 했다가 안 되면, 우리 도의원님이 계시잖아요. 도의원님을 통해서, 첫 번째는 우리 부서가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안 되면 정치권이 나서야 되죠. 우리 도의원님을 통해서 이런 도비들이 지금 부족한데 한번 살펴봐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도비 확보가 안 되니까 군비도 그냥 매칭 사업으로 군비도 확보를 안 하고 삭감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하동군에 영농 폐기물이 깨끗하느냐 아니거든요. 방치되어 있는 영농 폐기물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고 다음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화장실 문화개선 사업도 도비 9,300만 원이 전부 안 들어오니까 전체를 삭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비가 확보 안 되니까 삭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도에서는 처음에는 뭐 내시해서 9,3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니까 우리 예산서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처음부터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한번 확인이 되어야 이렇게 예산서에 올리든 안 올리든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게 과장님 잘못 아니에요. 도가 잘못이에요. 도가 잘못인데 그 앞에 장 영농 폐기물 수거 사업 이런 것들은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하지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이 있어서 2023년 또는 가능하면 이런 도비 예산이라든지 매칭되는 예산들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시고 안 되면 도의원님한테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소통을 좀 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성철 산림녹지과장님, 직무대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윤성철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예산개선특별위원회 박희성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2022년 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임업 직접 지불금, 국고보조금 14억 4,564만 5천원이 정액되어 70억 6,13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예산 부분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역특화조림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조림 사업비 중 284만 원을 감하고 감리비에 284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직불금 사업입니다. 임업산림공익직불금은 금년 처음 시행되어 국비 14억 5,46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경제 등록인 수는 1,861명이고 이번 신청인은 1,221명입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사업에 8천만 원을 감하고 타포린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5천만 원, 감리비에 3천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꽃이 피는 하동 일반 운영비입니다. 가로수 관리 운영 차량 유류비에 3,260만 7천원이 증액된 5,30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세부 내역입니다. 당초 가로수 관리를 위해 소형 트럭 2대와 관리 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목적 방제차, 사다리차, 석가이차 등 4대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비에 1,110만 원을 공공요금에 1,200만 원, 의무장비 및 시설 수리비에 950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3회 주계경정 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17페이지에 보면은 가로수 관리 운영 차량 유류비로 3,260만 원 7천 원이 정액된 5,300, 7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제출 자료를 보면은 유류비와 함께 제설요금, 장비 및 차량과 시설 수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설요금은 그 송인공원에 있는 유지관리 공영비를 말합니까? 아니면 그 가로수 관리 그 운영지원 공공운영비를 말합니까? 그 공공운영비는 저희들 네. 그 하동포구공원, 그다음에 하동포구공원, 하동공원, 동정호, 생사리공원 4개 공원의 전기와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도 또 일단 예산안 제출 시에는 사업 구분을 좀 정확히 하고 좀 명시해 주시기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섭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수 의원입니다. 방금 그 동료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만은 조금 더 이렇게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차량 세대 유류비가 3개월에 1,200만 원이라는 것이죠? 유류비. 예, 유류비 부족분이 3개월에 1,200만 원. 산출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지금 그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대당 한 대당 그 한 달에 53만 원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러니까 산출 근거가 있죠? 예, 그게 53만 원이라는 산출 근거. 이게 계속 저희들이 달달이 쓰는 요금 그 기름값이 투입된 기름값이 한 대당 한 53만 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53만 원 곱하기 지금 현재 석 달분 해가지고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과장님, 산출 근거를 말씀을 주라고 하는데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안 되고 봉고3 1톤 차가 한 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도목적 방제차가 한 대 있고 그 다음에 안전총괄가락에서 고소 작업차가 한 대 있고 호트 사다리차가 한 대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가만히 세워놓으면 유류비 안 들죠. 예. 그 다음에 1톤 차량하고 3톤 차량하고 유류비가 다르죠. 예. 그러면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유류비 산출 근거가 있는데 1톤 차량은 얼마를 1km 갈 때 얼마 쓴다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 다음 차량 운행일지가 있어요. 예. 몇 킬로 갔으니까 평균 몇 킬로를 가니까 유류비가 3개월에 1,200만 원 모자란다라고 이렇게 산출 근거를 주셔야 돼요. 일단 자료 요구를 먼저 할게요. 예. 차량 운행일지를 1년치를 넣어주십시오. 이 3개 자동차, 4개 자동차. 지금 추가된 4개 자동차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야 산출 근거를 알아야 여기가 의결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1,200만 원 유류비가 모자란다는데 유류비가 어떻게 해서 1,200만 원이 모자란지를 산출 근거가 나와야 알 거 아니에요. 계상된 건 1,11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110만 원이든 110만 원이든 예.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금 과장님 답변처럼 평균적으로 차 한 대가 뭐 얼마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아니, 성룡차가 있는 것이 청룡차 1,000cc가 있을 것이고 똑같은 성룡차도 3,000cc가 있어요. 그러면 유류비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유류비가 산출 근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이 어떻게 모자랍니까? 근데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네. 공공요금이 모자라는 경우가 다 있어 보니까요. 이게 왜 그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관가소에서 공공요금은 거의 대부분
부풀려서 계산해 놓습니다. 대부분 부풀려서 계산해 놓습니다. 그 공공요금도 삭감도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공공요금이 이렇게 부족할 수가 있죠? 지금 저희들이 계속 그 7월, 8, 9월 달에 계속 그 동정호 쪽하고 그다음에 그 뭐라고요? 동정호 쪽 예. 그 연못에 물 그 녹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분수를 돌리거든요. 그 1년 내내 돌리는데 그건요? 아니요, 그 계절 따라 기제출된 자료에 보시면 계절 따라 21년도도 돌렸고 20년도도 돌렸습니다. 예. 근데 뭐라 특별하게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공공요금이 왜 이렇게 부족한지 참 이해 잘 안 되고,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조금, 이 의회에 이렇게 예산을 의결받으러 올 때는 조금 구체적인 것들이 가져 있어야 의결하는 의원들이 이렇게 보고 의결을 할 겁니다. 근데 불뭉실 이렇게 묶어서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공공운영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공공요금이란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한 분이 계시다가 5분이 근무하게 된다든지 그런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될 것이고, 공공운영비도 뭐 사업장이 늘어났다든지 우리 관리해야 될 대상지가 늘어났다든지 그러면 늘어날 걸로 됩니다. 근데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타당한 이유가 없이 문구에서 3,200 얼마예요? 3,260만 7천원 의결되겠습니까? 의회는 그냥 보고 그냥 그래 의결할까요? 조금 보완해 주십시오. 방금 그 자료 요구했으니까 자료 요구한 대로 좀 보완을 해 주시면 이 합당하면 의결해야죠, 당연히.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합당하게 이해를 좀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강희순 위원님. 예, 과장님, 저는 그 산불 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예. 산불 감시원 분들은 개인 차량을 이용합니까? 아니면 우리 군 차량, 자체 차량? 우리 전문 진화대는 그 전문 진화대 차량이 별도로 지급이 있고. 되지고요. 예, 개인 그다음에 읍면에서 그 산불 감시 하시는 분들은 개인 차량으로 활동하고. 그럼 유료 때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유료 때가 그 달에 그 5만 원으로 지금 현재 지급되는 거예요. 한 달에 5만 원? 예, 예. 한 달에 5만 원이면 됩니까? 6만 원으로 지금 그러면 지급된다. 그 6만 원이 언제부터 지금 6만 원입니까? 지금 작년 5월부터 지금 추가 인상이 돼가지고 올해 5월부터 추가 인상이 돼가지고 지금 올해 5월부터, 그러면 그 앞에는 얼마를 줬습니까? 4만 원이 지금 4만 원 줬는데 2만 원이 올랐네요. 예. 그럼 유료 때 6만 원을 주면은 그 산불 진화대 그 차량이 운영이 됩니까? 일단 그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가 한 달에 6만 원 기름을 했을 때 가장 한 달에 기름값 얼마 드십니까? 물론 출퇴근용하고 다르겠지만 그래도 산불 감시원이라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계속 움직여야만이 어디에 산불 났는지 움직이는데, 이분들이 차를 가만히 대놓고 한 달에 한 몇 번 움직여야 6만 원 될까요, 기름값이? 이거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그 산불 감시원들 차량에는 이렇게 짭니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건 법적으로? 이는 특별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러면 산불을 감시를 하려면 움직일 수 있는 기동력에 기름을 줘야 움직일 건데, 기름값이 아까 벌써 내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자기 기름값 하면서 하겠습니까? 봉사도 아니고. 아니, 안 그렇습니까? 또 이거는 그럼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6만 원 해갖고. 과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일단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민원을 받고 가족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지만, 또 어차피 좀 있으면 우리 당초 예산 또 심의도 있고 하니까 오늘 참고를 하셔서 유료대는 더 이렇게 좀 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인 거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하고 다음 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 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정영섭 위원님의 요구하신 가로수 관리 차량 운행 일지 1년치 자료를 2022년 11월 24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 산림녹지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지고 그대로 하시면 그대로 하라고. 예, 다음은 수도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보성 수도사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도사업과장 박보성입니다. 평소 수도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보내주시는 박이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사업과 소관 3회 추가경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 수질 개선 기금입니다. 먼저 309쪽 수질 개선 기금 사업 특별회계 세비 예산입니다. 안양성두 면단위 하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수질 개선 기금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5억 원이 증액된 170억 3,3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양성도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성숙 손성숙 시설체육과장님께서 코로나19 확진 관계로 이정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성숙 시설체육과장의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진과 승민아 문화환경국장님의 서울 출장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시설체육 업무에 지도와 성원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이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설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서 특별조정교부금 4억 2천만 원이 정된 62억 6,75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가소관 전체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1,130만 원이 정된 287억 4,839만 6천 원입니다. 먼저 222페이지 중간 부분 반다비 체육관 건립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 2천만 원이 정된 4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최참반댁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중 일부를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비 중 사업 추진단 운영비를 시설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체육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범 위원님. 네, 신재범입니다. 과연 질문 잘 들었습니다. 202, 300, 목 변경한 거 있죠? 네네. 그게 바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선 최첨반댁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은 이제 시설체육과로 저 과가 다시 개편됨으로 인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등 12개 시설을 시설체육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각 시설에 대한 소규모 시설 개선이라든지 수리,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공공요금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일반 시설비를 좀 남아있는 시설비를 감하고 그 다음에 이는 공공운영비로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가 바뀐다고 해서 이 내용이 바뀌가 됩니까? 이제 그 부분 예산이 충분하게 그에 관련된 예산이 과별로 전부 다 왔어야 되는 게 맞지만은 그 예산 이전 과정에 약간 뭐 그 다 반영이 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예상할 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부분 문제라기보다는 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해결하는 게 좀 좋을 상식입니다. 내가 금액은 똑같아, 6천만 원. 예. 근데 과가 바뀐다고 해서 애초에 시설비 해놨다가 애초에 그 예산 계산할 때 제대로 목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과만 아니고 그런 게 상당히 많더라고. 예, 이제 시설비에서 저 경비로 나가는 거 그런 걸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원천적으로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예, 이 부분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 시설체육과로 이제 새로 과가 아니 생기다 과가 바뀌든가 안 바뀌든가 돈을 투자할 목적은 딱 있는데 우선적으로 시설비에서 바뀐 이유가 있을 때는 계산을 잘 처음에 못하기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만 이 과만 아니고 좀 상당히 많더라고 이 사업부서에 그런 부분을 좀 착오가 없이 예산을 계산할 때 애초에는 잘해야 돼.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일인이 없도록 우리 예산과장님 모든 과에 그 편성을 잘 못해가지고 그 뭐 운영비로 이 시설비가 바꾸는 이런 건 앞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좀 예산 계산을 좀 잘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당초에서는 그런 것도 내년은 또 이렇게 정리해 바뀌는 거 없겠지요? 또 아마 또 있을 거야. 그런 게 쉽게 말해서 우리 처음 생각할 때 하고 다르거든. 쉽게 말하면 그만 대충 예산 해놨다가 뭐안 맞은 게로 바꿔비는 그런 경향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수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수 의원입니다. 지금 어제 오늘 지금 하동에 조금 시끌시끌한 일이 화개장터 때문에 있는데 네. 예를 들자면 예전에 우리가 호남장옥이라고 해서 전라도 분들을 한 3개 정도 업체에 운영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또 우리가 시장이라는 게 임대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주정이 아니라 임대를 하게 돼서 다시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다른 방법들은 계장님도 배석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대안이 전혀 없는 건지 왜냐하면 저희가 수해를 입었을 때나 코로나 때 화개장터 자체는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수해 입었을 때도 고려에 있는 전라도에 계셨던 어떤 그 자원봉사자 하는 분들이 와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던 이유가 물론 하동시장이 어떤 그런 수해를 입었었더라도 저희가 광양에서 협조를 하고 하셨겠지만
화개장터라는 그런 동서의 화합이라는 어떤 그 공간이라서 수혜를 입었을 때 굉장히 우리가 어떤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고 방송도 많이 타고 그래서 많은 도움도 받았던 곳인데 이거를 조금 지역에 우리가 또 하필이면 그게 또 하동에 있다 보니까 그 화개장터가 저희가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 담당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질의를 어디다가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방법을 조금 찾으셔서 저희가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아마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벌써 연락이 여러 군데에서 오셨을 거고 저희도 언론에 지금 연락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방법이랑 대안을 좀 찾아주시면 저희도 조금 설명을 할 수 있게 굉장히 지금 언론에 보면 하동이 엄청 나쁜 사람이 지금 되어 있어서 저도 참 불편하고 저희가 그러려고 한 게 분명히 아닐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내일이라도 시간이 되시면은 뭐 전화 특히 지역구 의원님한테나 조금 설명을 빨리 좀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여쭙고자 예. 예, 그 부분은 지금 뭐 방송에서 이제 여론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방송에서 말하는 그런 문제점하고 그 향후 계획을 우리 부서에서 세워가지고 네. 예, 보고를 드리도록 그 이게 지금 언론이라는 게 참 무섭지 않습니까? 저희 하동군도 얼마 전에 언론을 톡톡히 곤욕을 치러왔는데 이게 한 번 이렇게 소리가 새 나가면은 이게 빨리 막지 않으면 엄청나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쩌면은 도움을 드리려고 했던 어떤 일이나 의도들이 굉장히 지금 자칫 잘못해서는 천하의 나쁜 지금 하동군의 어떤 행정이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정말 제 초를 다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어떤 언론이나 이런 것들에 저희가 바로 방어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이분들이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예를 들면 호남 쪽에 기존에 있었던 분들의 어떤 그런 지정을 해서 우리 하동 국민이 피해를 보는 부분들을 없애고 또 동서화합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호남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하동 군민처럼 뭐 예를 들면 뭐 제비뽑기를 한 몇 개 점포만은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방법을 조금 빨리 모색을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좀 모두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좀 찾고자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뭐 진짜 중앙방송까지 나가는 여론화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경제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한 심사와 개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하동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